김민선 제35대 뉴욕 한인 회장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북부 뉴욕주 전역에 몰아친 강풍으로 4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초중 고교생들이 학교 성폭력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 학기부터 4년간 전국의 1에서 12학년이 접수한 성폭력 관련 신고는 17,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1일부터 뉴욕시 로커웨이 지역 교량에 현금을 지급하는 톨게이트 창구가 사라집니다. 크로스베이와 마린 파크웨이 다리에 캐시를 받는 톨게이트가 사라지고 센서와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환경정책에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회사가 주도했던 학교 건강식당 급식법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에 기습 출격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민선 제35대 뉴욕 한인 회장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5대 뉴욕 한인회는 1일 뉴욕 한인회관 6층 이민사박물관에서 김민선 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사상 33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김민선 회장은 이날 역대 회장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를 비롯 뉴욕 한인 역대 회장단과 각 지역 직능 단체장,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 의원과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김 회장의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35대 뉴욕 한인회는 이날 김민선 회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사회 구성 작업을 실시합니다. 김민선 회장은 이날 취임과 함께 35대 뉴욕 한인회 이사장에 찰스윤 이민사 박물관 추진위원장을, 수석부회장에 케빈 김 전 뉴욕주 주류 커미셔너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부 뉴욕주 전역에 몰아친 강풍으로 4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월요일 밤부터 몰아친 폭풍으로 뉴욕주 북부 지역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고 34,000건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빙햄턴 지역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 지역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약 40개의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뉴욕주 사라토가와 워싱턴 카운티에서는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치는 바람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던티얼과 뉴욕 동부 지역 수천여 가구의 전기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6,700여 명이 전기 복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폭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초중 고교생들이 학교 성폭력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 학기부터 4년간 전국의 1에서 12학년이 접수한 성폭력 관련 신고는 17,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가을 학기부터 4년간 전국의 1에서 12학년이 접수한 성폭력 관련 신고는 17,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 성폭력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5%는 5에서 6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에서 14세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메인주의 체즈 윙은 12살 때 다른 학생들로부터 교내에서 강간 및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3차례나 피해를 당했습니다. AP의 분석에 따르면 학교 안은 학생 성폭력이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스쿨버스와 화장실, 복도와 라커룸 등 감시자가 없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 실시를 의무화한 주는 18곳 뿐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주 공립대로 신입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 공립대에서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1일 뉴욕타임즈는 뉴욕 주립대의 수업료 면제 정책이 신입생들을 끌어모으는 새로운 무기가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도한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주립대와 시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연소득 기준을 높여 2019년 가을 학기부터는 12만 5천 달러 이하까지 가능해집니다. 2017에서 2018학년도 뉴욕 주립대 수업료가 6,47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뉴욕 주립대 펄체이스 측은 학부생 약 4,000명 중 절반 이상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처장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은 시간이 갈수록 신입생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7번 전철고가 선로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납페인트 가루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번 전철 페인트 실태 조사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호세 페랄타와 제프리 다이노비츠 의원은 MTA가 뉴욕시 전철의 납페인트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법안은 시내 전철의 선로 페인트에 대한 실태 조사를 1년간 실시해 납성분 수치를 확인하고 제거 작업 필요 여부를 판단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페인트공 노조 DC9 인터내셔널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7번 전철 페인트 가루 샘플 조사에서 연방 허용치의 44배에 달하는 납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위반된 것입니다. 페랄타 의원은 7번 전철 선로가 주택가와 상가 위로 지나가는 잭슨하이츠와 코로나 지역 바로 아래의 푸드코트와 식당 등은 물론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며 납성분인 페인트 가루는 인체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인업소의 경기 침체에 따라 은행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진 탓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2017년도 1분기 은행 실적에 따르면 뉴욕 일원 9개 한인은행의 부실 대출 총액은 1억 4,799만 7천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6,650만 달러보다 11.1%가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8.9% 늘어난 158억 7,730만 6천 달러입니다. 이 같은 대출 총액 대비 부실 대출 비율은 0.93%로 1%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별 대출 총액 대비 부실 대출 비율은 신한아메리카가 0.2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밖에 우리아메리카가 0.53%, 태평양이 0.57%, 뱅크 오브 호프가 0.96%, 메트로시티가 1.37%, 뉴뱅크가 1.41%, KB하나은행이 1.90%, 노아은행이 1.19%, 뉴밀레니엄뱅크가 3.04%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메트로시티와 태평양의 부실대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로커웨이 지역 교량에 현금을 지급하는 톨게이트 창구가 사라집니다. 어제부터 톨게이트에서 캐시를 받고 차량 통과시키는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캐시리스 톨 운영으로 그간 극심했던 뉴욕시 교통체증 완화가 기대됩니다. 5월 1일부터 뉴욕시 로커웨이 지역 크로스베이와 마린파크웨이 다리에 캐시를 받는 톨게이트가 사라지고 센서와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이 센서는 이지패스가 없는 차들의 차량 번호판을 읽어내는 기능을 하며 톨비를 내지 않고 통과할 경우 차량 소유주 거주지로 한 달치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뉴욕주는 뉴욕 시내 5개 보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캐시리스 톨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헨리 허드슨 브릿지와 배터리 터미널, 그리고 퀸즈 미드타운 터미널이 이 캐시리스 톨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캐시리스 톨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과 상습 톨비 미납자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할 수 있어 교통체증 감소뿐 아니라 기타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베라자노와 RFK에도 올여름 캐시리스 톨게이트를 곧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가을에는 퀸즈와 브롱스를 잇는 화이트스톤 브릿지와 스록스넥 브릿지에 현금 톨부스 철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환경정책에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했던 학교 건강식당 급식법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장관 소니 퍼듀가 지난 1일 학교 건강식단 급식법에 따른 현행 급식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식단 급식법을 지키기 힘든 학교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염분량을 추가로 감축하는 조항 시행을 최소한 3년간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퍼듀 장관은 이 조치 발표 후 버지니아 리스버그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We try to keep your food safe. We try to keep it nutritious. That's why we're here today, to help understand how we help your school cafeteria workers and your people make a good, nutritious school lunch for people and breakfast so kids will eat it. Actually, breakfast is fun. Yeah, it's fun.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했던 학교 건강식단 급식법은 학교 급식에 과일과 채소, 동밀 등 정제되지 않은 곡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식에 지방과 염분을 줄이는 등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높여 소아비만과 청소년의 건강을 관리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퍼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수년간 학생과 학교 급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학교 급식 정책 관련 미국 내 약 20개 학교가 학생들의 영양 공급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북한이 여전히 핵 고도화를 계속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정부.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은 핵 무력 고도화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역공간이 처리되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출하는 자의적 국방력과 핵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한술 더 떠 미 칼빈스남 한반도 해역 전개 등 한반도가 핵전쟁 발발의 위기까지 갔는데도 이 위기를 이겨낸 것은 자신들의 핵무력 때문이었다는 아전인수격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북한 군대신 외무성이 나서 입장을 내놓은 점입니다. 칼빈스남이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합동훈련을 벌이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협상 국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의 장 마련 등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강도와 시기를 조절한 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에 기습 출격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이원호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중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1B. 가공할 파괴력에 비행하는 모습이 백조를 닮아 죽음의 백조로 불립니다. B-1B 2대가 어제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해 F-15K 등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들과 2시간여 동안 연합훈련을 했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최근 한반도 해역으로 돌아온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도 참여했습니다. B-1B는 앞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기간 중에도 강원도 영월과 전북 군산 등 한반도 상공에 수차례 출격해 정밀 폭격 능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B-1B의 모의 폭격 훈련에 대해 미국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고 비난했으나 B-1B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있는 기종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북한에서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 사이를 가로지르는 압록강에 위람선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북한의 명절인 노동절을 기념한 특별 운항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을 가득 태운 배는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합니다. 정원을 훨씬 초과해 태우면서 길어진 배의 모습이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엔 운항 중인 유람선이 고장나 승객 300여 명이 탈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중국 쪽에 손을 흔드는 여유도 보입니다. 최근 북한에는 유류 공급이 제한되고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지만 노동절과 정권 수립일 등 주요 기념일엔 어김없이 이 같은 행사가 벌어집니다. 북한은 좋지 않은 기름 사정과 외부 압력에도 체제를 과시하고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한 이런 행사가 우선이라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비행 중 난기류에 휩쓸렸는데 너무 큰 충격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심지어 뼈가 부러진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여객기 좌석 사이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도움을 청하려는 듯 손을 뻗어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남성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저앉았고 바닥 곳곳엔 음식물과 음료수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짐을 보관하는 선반엔 핏자국까지 선명합니다. 모스크바를 떠나 방콕으로 향하던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소속 여행기가 도착 40분 전 강한 난기류에 휩쓸렸습니다. 여객기는 100m 이상 솟구쳤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좌석에서 복도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0여 명 가운데 러시아인 24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이 다쳤습니다. 항공사 측은 여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승객들에게 경고방송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돌발 난기류가 해마다 750회 정도 나타난다며 항공기 이착륙 대회에도 가능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한국 기능성 신발의 선두주자 나르지오 워킹화가 뉴저지 2호점을 어제 오픈했습니다. 나르지오 워킹화는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 무게를 분산시켜 안정적인 균형 감각을 이끌어내고 발 전체를 보호해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 기능성 신발입니다. 발 건강은 물론 허리와 척추 건강까지 한 번에 관리 가능한 워킹화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더 많이 저희도 노력을 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좋은 선물도 드리고 또 신발을 신어서 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르지오의 분리형 바닥 기술은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미 FDA 의료용 교정 신발로도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새 대통령 취임식 일정도 점차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취임 준비 기간이 없는 보궐선거의 특성상 취임식은 대선 다음 날인 10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취임식 장소로 국회 정현관과 중앙홀, 본회의장과 광화문 광장 등을 검토 중인 행정자치부는 당선 확정 직후 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세부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외빈 초청 등이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행사 규모는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청와대 이동 과정에서는 관례대로 주민들의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대규모 축하 행사는 새 대통령 측의 의향을 물어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폭우가 덮친 뉴욕주와 미주리주 일부 지역에서 강물이 범람, 타운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 지역에는 때 아닌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57마일 길이의 44번 도로를 비롯 수백 개의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일부 지역에서는 1피트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범위하게 홍수가 발생, 수백 명이 고립되었다 구조되었으며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근처의 메라맥 강과 다른 작은 강은 기록적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서부의 온타리오주 남부 해안에 있는 수백여 가정도 홍수 사태로 시달렸습니다. 몬로 카운티 관계자는 주말에 강풍이 불어닥쳐 파도가 로맨스 서부의 파르마와 그리스 인근 마을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나이아가라 강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에 이르는 온타리오호 해안선 전체에 대한 홍수 감시 및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나 롱아일랜드 내 음식점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헌팅턴역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칼을 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용의자가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음식점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범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소 카운티와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공조수색을 실시, 사고 현장 인근 헌팅턴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마침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체포 당시 다른 가게에서 점원에게 칼을 들고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 새벽 론콘코만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역시 붙잡힌 용의자의 소행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MTA 간부가 총상을 입고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0분경 이스트 뉴욕 엘렌 스트리트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총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41세 여성 제클린 딕스입니다. 경찰은 딕스의 머리에서 총상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총성이 들리는 순간 3명의 남성이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닉스는 MTA 지하철 간부로 유니폼을 입고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딕스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2명 10대 소년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스테이튼 아일랜드 해밀튼에 위치한 컬티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에릭 모리스와 16세 소년 오브리안 벌른거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소년들은 가방에 총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내에는 금속 탐지기가 없었지만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소년의 총기 소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10대 소년들이 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롱스 공원에서 농구를 하던 한 소년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금요일 오후 5시경 브롱스 캐슬힐에 위치한 스토리파크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아사이어 오스본이 왼쪽 엉덩이에 총을 맞았습니다. 오스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어 경찰은 용의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누군가가 오스빈을 타깃으로 총을 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 목격자의 신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지역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오늘 9월 1일을 만기로 새로운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와 알카에다 연계 단체들이 유럽에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유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격을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유럽 여행을 계획한 미국 거주자들에게 여름 행사를 겨냥한 잠재적 테러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주 측정기처럼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문자 측정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연결해 기록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문자 측정기 장치의 개발은 법안 통과 후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직자에게 가장 유리한 도시는 마이애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직정보 사이트 인디드가 전국 50개 주요 도시의 일자리 모집 공고를 중심으로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10대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2위 역시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차지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일의 생활과 균형, 안정과 성장 기회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테크 기업이 많은 캘리포니아 내 실리콘밸리 지역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플러싱 병원과 엘르머스트 병원 등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뉴욕시 병원들의 환자 감염 위험도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러싱 병원과 파 라커웨이 소재 세인트 존스 병원, 엘르머스트 병원과 벨뷰 병원 등 뉴욕 시내 15개 병원의 수술 중 감염률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 전체에서는 총 52곳이 평균보다 높은 감염률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어제에 이어서 윤여태 시의원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얘기가 그 저지시티 시장 출마 포기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앞으로 우리 윤여태 시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네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련돼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시장 선거를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시의원을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출마, 시의원 재출마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전에는 우리가 시장 선거운동을 시 전체를 했다면은 이제 그것을 좀 축소된 규모화해서 우리 지역구에 좀 더 그 집중적으로 그 선거운동을 좀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거가 보통 저희 선거가 5월 달인데 이제 11월 달로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5월 달 선거보다 11월 달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전에는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 뭐 7,000명, 8,000명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의 한 15,000명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비용도 한 거의 한 3배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캠페인 하는 사람들도 한 3배가 들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 2015년에 비해 2013년의 선거에 비해서는 많은 경제적 그 자금과 그 다음에 많은 인원 운동을 필요하지만은 지난 4년간 그 시의원으로서 아마 이거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의원 그로서의 4년간의 그 시정 활동에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저지 시민 자타가 공인해 주는 것은 9명의 시의원 중에 최고의 시의원이라는 것은 저지시 시민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그 출마했을 때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무소속 의원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키자는 것이 저의 넘버1, 그 제일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 부동산세, 소위 저지시가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장기 30년 정도 되는 그 부동산 감면을 어떠한 그 특별한 개발업자에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막고 그래가지고 조세 형평성을 이룩하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세부담을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지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공공치안. 그래서 사실은 저지시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우리 그 저희 지역구를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한 달에 끊는 티켓만 한 1,300 내지 1,500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그 일어나는 어떤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또 안전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지시장도 다운타운에 살다가 저희 지역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지역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의 그 교육 환경시설을 개선시키고 또한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공원이라든지 그다음 어떠한 그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그것을 좀 더 이쁘게 꾸민다든지 그 단장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저지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뉴저지 DOT와 뉴저지 트랜짓과의 관계를 개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저지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뉴욕을 커뮤니 그 왕복하는 그 대중교통수단이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DOT라든지 그 뉴저지 트랜짓 예산 전략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역의 서비스를 자르고 있지만은 저희 지역과는 대폭으로 늘렸어요. 사실 그것도 끈질긴 노력, 라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앞으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쭙었고 또 이제 우리 시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계획에 더해서 또 해오신 일과 또 네네. 앞으로 이제 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그 일정이 네네. 아주 일정이 간단합니다. 네네. 11월달에 예, 11월 7일 날 그 이제 시의원 시장 선거가 있고 거기에 당선이 되면 2021년까지 우리가 그 시의원으로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좀 더 일찍 좀 더 준비를 가지고 2021년 앞을 좀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당선되면서 또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또 다음 단계를 위한 또 좀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변동은 없이 시장 네, 그렇죠. 출마가 네.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제가요 인기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들으시면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네네. 자화자찬한다고 네네.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압력이 굴복되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이익 집단에서 좌우되지 않는 소신은 정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조금만 좀 준비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치인으로서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뭐 정치의 최종 목표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정치인으로서 있는 동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떠한
그 정치 일정이 앞으로도 일정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무엇을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사심 없는 마음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네네. 그 정치인으로서 지금 뭐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다음 질문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뭐 예, 답이 좀 되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그 시민분들께 그러면 네. 네네. 그 어떤 정치인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네네. 제가 저지시 시민들한테 꼭 기억되고 있는 정치는 다음과 같은 정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지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가 동양인 한국 사람을 한번 시연을 뽑아놔 봤더니 그분이 참 영어는 잘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미국 시민을 위하고 미국 정부를 위하고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 성실한 정치인한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건승하시고요. 오늘 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아침 사이 소나기가 잠깐 내렸죠. 하지만 한낮 날씨는 72도까지 올라가 다소 덥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2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밤하늘은 청명하겠지만 51도까지 떨어지니 일교차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63도에 그치겠는데요. 다행히 하늘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가벼운 외투 하나 더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도 내일과 비슷합니다. 뉴욕 한낮 61도이며 낮 동안도 선선하고 맑은 날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녁부터는 비구름이 밀려와 비 소식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 비는 계속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당분간은 곳곳에 약한 소나기 소식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강한 비 소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온도 계속 60도대를 웃도는 선선한 날씨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맑은 하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내일은 기온이 다소 떨어집니다. 가벼운 외투 하나 더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